이 영상을 당신의 아내에게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남편들이 차마 아내에게 먼저 털어놓지 못하는 깊은 불안감 혹은 이미 골마 터지기 직전인 부부 관계의 민낯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가정법률상 담소의 통계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를 보냅니다. 불과 20년 사이에 이혼을 상담하는 60대 이상 남성의 비율이 무려 5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잠시 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릴 겁니다. 그가 놓쳐버린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은 서로를 비난하기 위한 고발장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 30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예방 백신이자 우리 부부 관계를 위한 건강검진입니다.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있는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30년간 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았던 김영수 씨. 62살 은퇴를 맞던 날 그는 드디어 할 일을 다 했다는 안도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누워 멍하니 TV 채널만 돌리는 남편을 보며 아내 박정자 씨의 마음에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불안은 날카로운 잔소리가 되어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미리 자격증이라도 따놓으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어쩌려고 그래. 아내의 비난에 김영수 씨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사실 이건 박정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대 의대 한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남편이 은퇴한 후 아내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은 최대 70%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무기력함과 눈에 띄게 줄어든 수입에 대한 공포로 밤잠을 설치고 남편은 아내의 비난 속에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소외감을 느끼며 서로를 핥히기만 합니다. 결국 이 부부의 대화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은퇴라는 거대한 인생의 폭풍 우 앞에서 두 사람은 함께 비를 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각자의 섬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은 달랐지만 이진호 씨 부부에게 닥친 비극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결혼 30년 차 성실함 하나가 재산이었던 58배 이진호 씨. 그는 퇴직금과 약간의 대출을 합쳐 신약 개발 관련 주식에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더 풍요로운 노후를 안겨주겠다는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선한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신약 개발이 실패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는 폭락했고 손실을 만회하려는 조급한 추가 투자는 빚을 눈덩이처럼 불려 순식간에 2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처음엔 어떻게든 함께 빚을 갚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끝없는 거짓말과 상상조차 못했던 전체 빚의 규모 앞에 결국 무너져 내렸고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내밀었습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가족을 부양할 목적이었더라도 배우자 몰래 무리한 투자를 강행해 가계 경제를 파탄냈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법정에 선 이진호 씨는 평생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가족만 보고 살았다 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그의 행동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부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들의 실패를 그저 안타까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무엇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만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 원인은 돈이 아니라 대화의 부재였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 두 부부는 단 한 번도 진솔하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지 못하고 혼자 모든 짐을 지려 했고 아내는 남편의 깊은 속내를 알지 못한 채 눈앞에 닥친 현실만 보고 비난하고 절망했습니다. 결국 비난과 충고 그리고 단절이라는 최악의 소통 방식이
수십 년 관계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남편의 역할에 대한 낡은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돈 버는 기계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해 온 남편들은 은퇴와 동시에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깊은 공허함에 빠집니다. 이 공허함은 김영수 씨처럼 무기력으로 나타나거나 이진호 씨처럼 위험한 투자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평생 돈을 벌어다 주던 남편이 그 역할을 멈추자 아내 역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역할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지 못한 것이 갈등의 핵심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진호 씨의 상황에서 처음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배우자에게 즉시 사실을 털어놓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막연한 희망과 위험한 낙관론입니다.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노후를 보낼 수 없다는 깊은 불안감이 결국 한 방을 노리는 위험천만한 투자의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안정적인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혹은 내가 사는 집을 활용한 주택연금처럼 현실적인 대안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이를 외면한 채 대박이라는 신기루를 줬다가 모든 것을 잃는 안타까운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세 가지만 함께 약속하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비난을 멈추고 인정을 시작하십시오.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당신 30년 동안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정말 훌륭하게 잘 해냈어. 남편의 지나온 세월을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이 한마디가 상처받은 그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나 없이 혼자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내가 옆에서 같이 할게. 아내의 시간을 존중하고 가사를 분담하겠다는 진심 어린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둘째, 각자의 돈이 아닌 우리의 돈을 함께 계획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해 부부 재무회의를 여는 겁니다. 각자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퇴직연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남은 인생의 생활비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IRP 계좌를 활용해 어떻게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주택연금이 우리 부부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함께 공부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남편의 일방적인 재정 결정은 파국의 지름길입니다. 마지막 셋째, 서로의 역할이 아닌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시오. 은퇴 후 남편은 더 이상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곁에 남편이고, 아내는 살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곁에 아내입니다. 함께 손잡고 시장에 가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미뤄뒀던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부부라는 이름의 든든한 동지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돈이 아닌 함께하는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이 영상의 진짜 목적은 아내에게 무언가를 숨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영상을 함께 보기 위한 용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조용한 시간에 마주 앉아 이 영상을 함께 다시 보며 그동안 차마 꺼내지 못했던 서로의 불안과 상처를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황혼이혼이라는 안타까운 파국을 막고 남은 인생을 진짜 행복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